예, 오늘은 내 돈 어디로 갔나? 내 돈 어디로 갔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금 낸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다들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세금을 혜택을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또 혜택을 받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않는 것은 절대 안 해요. 뭐 현금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고 해갖고 우리가 세금을 혜택을 안 받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공사다 뭐 기관들이 하는 뭐 지하철이니 버스니 이런 것들 다 그것도 다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가 쓰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금을 확실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또 알아야지만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낸 사람이 누구냐? 낸 사람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세금이 내가 혜택도 받고 살지만 그 혜택이 진짜로 낸 것만큼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국민 전체한테 돌아오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림살이에 관해서 국민이 그 세금에 대한 살림살이는 관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에서 정부에서 한 일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또 관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림살이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도 살림살이가 모르고 무조건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잘못된 수가 많죠. 앵꼬가 나고 뭐 이러는데도 왜 났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살림살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림살이가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도 있겠죠. 그죠? 국가의 큰 살림살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무도 시끄러운 거예요. 세금 갖고도 시끄럽고 모든 법칙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싸우는 일은 왜냐하면 서로 헐뜯는데 그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가르쳐주지는 않고 싸우기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만 이 싸움을 하게 되게 만들고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만약에 이 세금에 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우리를 함부로 그 세금에 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야지 국민이 무섭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뭐 세금을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모르죠. 국방비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죠? 교육비, 국방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은 뭐 국방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방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짜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국방비를 갖고선으로 뭐라 그러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쓴 거를 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그 국방비를 썼을 때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밑에서 사람들이 뭐 횡령을 했거나 이런 거 뭐 총도 뭐 이렇게 무기를 사들일 때 불량한 것을 사들이거나 리베트를 많이 주고 한 거 이런 거를 관해서 국민들이 나쁘다 좋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제대로 쓰여 갖고선으로 뭐 우리 안보가 어떻게 돼 가는지는 우리도 잘 모르는 법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들도 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국방의 의무만큼 우리도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알아야 되는 거지.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군대만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국방에 지출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는 살림살이를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큰 틀에 이제 무기를 사들인다든가 어떤 정책이 나왔다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살림살이를 참여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유공자들의 연금법이나 유공자들의 연금차별법이라든가 유공자들의 자격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1등급은 어떤 사람들을 1등급을 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2등급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있지 국가에서 그것들을 차별법을 만들어 갖고 하겠지만 그것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 갖고 맨날 이렇게 국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국민투표로 그런 것들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방되고 지금 몇십 년을 살면서 우리 살림살이가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6.25가 처음 났을 때 연금 그 전에 또 독립운동을 했을 때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한 유공자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지급하는 액수가 너무 적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6.25가 됐고 월남 참전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들한테 들어가는데 이 유공자들한테 주는 연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 참전용사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유공자들보다 더 앞서가는 돈을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별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5.18이라든가 또 세월호라든가 이거는 이제 세월호 이런 것들은 유공자는 아닌데 세월호 같은 사람들은 유공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공자보다 더 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지. 국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연금법이 유공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액수는 그것은 어느 정도 국민이 순응하는 그 법칙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월남 참전용사나 6.25 참전용사 같은 사람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남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 70대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은 돈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한 70만 원이나 80만 원 그 사이에 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씀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은 이 등급이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차별이 됐다는 얘기지. 그게 뭔 말이냐면 세월호는 6억에서 10억이다. 어떤 게 전 진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이 사이에 지급이 된 걸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월남 참전용사 같은 사람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그것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지금 받는다 그러면 10억은 받아야 되는데 10억 이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월별로 해갖고 내년부터 7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년이 80만 원 준다 그래도 내년에 서부터 계산하면 지금 이분들이 70대의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이것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밖에는 안 되는 거야. 한 10년 정도 평균 나이로 해서 90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나이로 하면 한 10년 정도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그렇다면은 그 계산을 하면 1억도 잘 안 되는 액수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호나 이런 사람들은 유공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급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거지. 자기네는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갖고 얻은 병으로 뭐 고엽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러고선으로 또 뭐 그런 것로 인해서 어쨌든 뭐 이게 피해를 본 사람도 많고 그냥 뭐 피해를 안 본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급한 액수로 따지면 지금까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이제 지금 혜택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다른 거가 지급이 안 됐으면은 이 사람들도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이제 이게 세월호나 이런 걸로 인해 갖고선으로 비교법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세월호를 많이 줬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차별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잘못한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안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게 관여를 뭐 우리가 이론 썼냐 이론 썼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연금법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정도 국민이 다 다수결로 인해서 인정하는 정도로 주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공자들이 연금차별법을 국민들이 살림을 관여해야 되고 또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이것을 따져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진짜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조건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막 이제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면 또 그렇게 심하게 막 언론이 떠들지도 않을 텐데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도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건도 어떻게 보면 국가나 기관에서 하는 것만 신뢰를 하지 말고 국민들도 뭐 이 사람이 어떤 적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당했다 그러면 그 조건을 국민들의 옆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라도 얻어서 그 조건이 진짜 만족이 되는지 국가에서 만든 그 조건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조항을 만들어 갖고 그것도 자격의 조건을 갖추어 갖고선으로 이 지급을 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조건들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살림에 관여해야 되고 유감자들의 연금을 따져봐야 되고 차별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조건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하고 또 국민들이 불만이 없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할 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제일 잘할까? 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지급 받는 대로 주는 대로 그렇게 받다가는 또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고 또 몇십 년이 흐르면 그거가 또 이제 그 돈 가치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10년에 한 번을 하든 20년에 한 번을 하든 우리가 생활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옛날보다 잘 살지만 또 살다가도 또 우리도 더 못 살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해갖고 더 잘 살아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그 살림살이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뭐 또 100년 뭐 200년 사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조건들을 이제 다시 수정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갖고 국민들이 원하는 조항을
이제 발의를 먼저 우리가 이제 청원을 먼저 하겠죠. 청원을 국민들이 어떤 조건을 대충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청원을 이제 국회나 이제 정부에다 내면 그것을 입법부에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것을 국민투표로 이렇게 붙여갖고 손으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국민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참전용사 이런 사람들은 1등급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는 누구나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2등급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의 그 등급에 관한 조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1등급은 얼마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목숨을 진짜 바쳐갖고 우리가 학동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군인으로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지원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등급을 제대로 매겨 갖고 손으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세금에 맞는 살림살이로 그 액수를 정해서 1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투표를 조항을 만들어서 100만 원을 국민들이 주라 5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그 투표가 한 대로 그게 원칙이니까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사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를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첫째는 우리가 돈이 어디로 갔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어디로 갔나는 그게 바로 세금을 낸 것이 어디로 갔나 이거를 알아야 돼. 어제인가 네이버 거기 뉴스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6배를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를 600만 원을 법으로 더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지급액이 지금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것도 국민이 원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무원 월급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국민이 있지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 권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살림살이가 어디에는 얼마를 이렇게 건설부에는 얼마 이런 거는 우리가 세세하게 몰라도 큰 살림살이만큼은 국민이 인정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 살림을 관여해야 되는 거. 그것도 제일 큰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연금이 차별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건도 당연히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따진 다음에 이것을 국민이 원하는 발의를 해갖고 그것을 수표로 해서 우리가 사회의 불만을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그 연금들도 천지로 많지만 우선은 이제 지금 제일 큰 것부터 한 번씩 따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 공영 TV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에 생각을 해보시고 이 조건들이 괜찮으면 청원을 넣은 다음에 투표를 하는 그런 입법으로 가갖고 그것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우리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런 데로 이게 쓰는 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림을 잘하라고 뽑아준 거지 우리 세금을 맘대로 쓰라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뽑아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내 돈을 가지고 살림하는 것을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투표를 못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10년에 한 번씩은 국민이 원하는 투표를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이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선으로 한 번씩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씩은 우리가 정부가 우리
나라 살림살이를 점검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뭐 통일을 하든 뭐 앞으로 큰 일이 있어서 통일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도 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돼야 되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분명하게 국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참작해 갖고선으로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것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은 또 그러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꼭 안 낼 수도 없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점점 올라가는 게 세금이고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내기만 하고 권리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국민이 할 수 있게 뭐든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큰 틀은 살림살이의 큰 틀은 국민이 할 수 있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갖고 관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은 할 의무가 있고 또 국가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서로 좋은 그러니까 국가도 국민도 다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큰 틀은 한 번씩 투표로 우리가 마무리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큰 틀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해요. 뭐 큰 틀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유공자들의 연금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노후에 받는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세금에 비해서 그지 살림살이에 국회에 지금 1년에 할 수 있는 세금은 점점 뭐 500조다 뭐 400조다 400조 옛날에 400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5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거 뭐 500조 600조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나중에는 그렇다면은 그게 뭐 돈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서 가치가 이제 옛날하고 가치가 달라져서 이제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늘어났으면 그 연금법도 또 늘어나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살림살이 그것을 국민이 정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